안녕하세요. 썰데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30살 동갑 커플입니다. 이번에 결혼 준비 중 여자친구와 많이 싸우는 중인데 여성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30평에 2억 정도 되는 집을 제 명의로 가지고 있으며 신혼집은 역에서는 택시로 4,000원 정도, 마을버스는 20분마다 있는 곳입니다. 제가 모아둔 돈은 거의 9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빼지 못하는 돈이 1,500 정도이고 어머니가 그 집을 저한테 주시면 저는 나머지 돈을 어머니께 드리고 오고 싶다고 여자친구와 저희 어머니에게 얘기했고 그렇게 될 듯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모아둔 돈은 퇴직금을 포함한 8천 정도이며 그중 어머니께 1,000만 원을 드리고 남은 7천만 원 중 4천만 원으로 혼수와 예단, 인테리어 등등 하려 합니다. 여자친구는 아이 낳기 전까지 일하다 출산 후 직장을 퇴직할 생각이고 그 부분은 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돈 중 남은 돈 3천만 원은 청약과 펀드, 그리고 적금 등으로 뺄 수 없는 돈입니다. 생각보다 여유있게 시작해서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차에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저는 지금 15년 된 스포티지를 타고 있는데 오래되고 노후된 차량이라 결혼식 시기에 맞춰 소렌토로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차 가격은 3,300만 원이고요. 솔직히 저는 여자친구 목돈에서 제 차를 해줬으면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 돈은 건들고 싶지 않아 하기에 그럼 바꾸고 싶은 차는 대출로 해서 갚자고 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는지 자기도 차가 필요하고 예물도 받고 싶다고 불만을 말합니다. 애초부터 결혼 준비 중 저희는 딱히 예물은 서로 안 하기로 합의를 했었고 제 돈으로 여자친구가 원하는 100만 원 선의 반지와 팔찌 정도 하기로 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화가 난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는 포기하는 게 있는데 저는 양보 하나 없이 하고 싶은 부분을 고집부려서라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병점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여자친구는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혼집이 될 그 집은 제가 살고 있는 병점에 위치해 있고요. 신혼집이 그래봤자 장인어른, 그러니까 현재 여자친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이고 저희 집에서는 5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물론 신혼집이 제 집 쪽과 가깝고 여자친구는 친정과 직장이 살짝 멀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자친구는 또 교통이 불편하다는데 마을버스 한 번 타면 바로 여기고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면 직장까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집에서 여자친구의 직장까지 1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자기는 원하는 집도 아니고 어느 정도 양보와 감수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너는 너가 원하는 집과 차까지 사려고 하고 있고 자기는 다이아번지 하나 없이 결혼하고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이 힘드니 차도 원한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니 저는 그저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저요? 저 나름 2억 정도 되는 집 해오는 남자입니다. 여자친구는 그냥 4천만 원 혼수가 끝이고요. 그리고 저 역시 가지고 오는 돈도 있고요. 물론 여자친구도 결혼 자금이 있지만 지금은 못 쓰는 돈이니 현실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2억 정도의 집을 해오는데 제가 원하는 3천만 원짜리 차 하나 해서 대출로 갚자는 게 그리 큰 욕심인가요? 여자친구도 원하는 차가 필요하면 대출로 하게 되겠지만 꼭 굳이 예물까지 챙겨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정말 제가 그 차를 원하는 게 단순하게 큰 욕심인 건가 싶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그저 계산적이고 저만의 이득만 따져서 결혼하는 건가요? 저는 단순하게 신혼집 해오고 여자친구는 혼수 해오고 그 대신 제가 원하는 차 하나 대출로 갚자고 하는 게 그리 나쁜 놈 소리 들을 만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이 고민은 제 친한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지만 여자친구 욕만 할까봐 못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너가 욕먹을까봐 얘기 안 하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주변엔 친한 여자친구들도 없고 답답해서 글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원하는 차 대출로 하고 여자친구의 차도 대출로 하고 그럼 예물도 대출로 해줘야 되는 건가요? 사연 이후에 후기입니다. 어찌됐든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이 문제로 다투면서 솔직히 억울했던 저는 이 문제를 가장 친한 친구에게 사정을 토로했고
친구도 제 말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2억짜리 신혼집을 자가로 가지고 오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비싼 외제차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바꿀 때가 돼서 바꾸는 사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도 논의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좋은 일에 돈 때문에 싸우고 있냐, 그렇게 돈 계산을 먼저 하면 안 된다고 하셨던 장모님도 제 사정과 심정, 그리고 그 집을 가지고 오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요. 와이프는 그 글을 올리고 난 이후 저녁에 만나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다행히 서로 좋게 넘어갔네요. 그리고 제 바램대로 그 집에서 살고 차도 소렌토로 뽑았고요. 와이프가 먼저 양보해줘서 저도 양보를 하여 2700에 2년 된 중고 소렌토를 샀습니다. 물론 제 차 판 돈 200으로 선수금 넣고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나머지 2400 정도를 무이자로 빌려주셔서 매달 140씩 드렸고 작년 12월에 어머니께 빌린 돈은 다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명의는 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명의를 와이프에게 주려고 했지만 거절하더라고요. 그만큼 믿은 거겠죠, 저를? 아니면 대출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 명의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수작인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저는 줄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와이프도 600 정도 주고 중고 모닝을 샀고 장모님과 와이프 번갈아 가면서 타고 있네요. 중고차로 모닝을 산 돈은 와이프가 받은 축의금과 혼수하고 조금 남은 돈으로 사와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예물도 아주 순조롭게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직접 와이프를 종로로 데리고 가서 다이아 오브와 금과락지 세트 등등 해서 500 정도 사주셨고요. 그 자리에서 꾸임비 하라며 현금 500 정도를 더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혼수도 원한다고 했고요. 웃긴 게 어차피 사천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저희는 혼수로 저희 어머니께 1000을 드리고 500을 다시 돌려받았고요. 결국 꾸임비 받은 걸로 또이또이가 됩니다. 그냥 어머니께 혼수 받았다 치는 거죠. 그 돈에서 제 예물 300만원짜리까지 받았으니 어머니께 감사하기만 하네요. 나머지 3700으로 인테리어 혼수 등등 해결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예정대로 반반으로 진행됐지만 고맙게도 신혼여행비는 와이프가 70% 정도 해주길래 저는 제 친구들이 준 축의금으로 와이프에게 100 정도 하는 백 하나를 사줬고요. 또 어머니는 지금까지 딱 2번 집에 오셨네요. 지금까지 일절 간섭 같은 건 없으셨고요. 저희 집 비번은 장모님은 아시고 저희 어머님은 모르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라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2억짜리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와 제 적금, 그리고 연금 2천여만원과 와이프 명의의 보험과 적금, 그리고 펀드 등등 3천여만원을 가지고 있으며 각자의 차를 대출 없이 소유하고 있네요. 솔직히 행복합니다. 제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좋은 결과를 가졌고 저는 나름 최상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에 달린 와이프를 향한 악플들 덕분에 와이프한테 동정을 얻어 제 뜻대로 됐다고 할까요? 몇 년 뒤 아이가 태어나면 교육을 위해 옆 동네인 동탄으로 이사갈 생각하면서 돈도 모으고 있고요. 그때는 명의도 와이프와 같이 하려 합니다. 이건 제가 먼저 얘기했고요. 댓글들대로 저는 그렇게 야박하거나 계산적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와이프도 그렇다 생각할 거고요. 처음부터 장모님께 1000만원 주고 오고 싶다는 와이프의 효심도 충분히 이해했고 저도 나름의 배려를 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지금 저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그냥 그때 일이 다시 생각나 올려본 글이었네요. 여전히 저는 이기적인가요? 물론 답을 정해놓고 합의는 절대 없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애를 할 때 집을 보여주면서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저 집에서 살 거고 지금 차가 노후된 것과 제가 소렌토를 원한다는 것도 미리 말했기에 저는 암묵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서처럼 반반을 하자는 생각도 했었지만 제가 그 집에 살고 싶어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사라도 갈 때를 대비해 저희 집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의 돈이기 때문에 그 집을 놓치기 싫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편한 것도 생각했고요. 이유는 와이프가 아이를 가지면 일을 그만둔다고 했고 그러면 제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댓글에서 네가 2억짜리 집 가지고 오는 게 무슨 배려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따로 각각 8천씩 반반 부담하고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돈으로 외제차 하나 사와서 1억 6천으로 그동안 모은 적금과 연금, 그리고 펀드 하나 없이 시집갈 때 장모님 용돈 하시라고 1,000만 원도 못 드리고, 신혼집은 전세로 얻고 혼수는 대출로 하면서 힘들게 아기 낳고 사는 것보다는 2억짜리 집 가지고 와서 3,300만 원짜리 차는 대출로 같이 갚고 4천만 원 넘게 가지고 있으면서 장모님께 용돈으로 1,000만 원 드리고 나름 여유 있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신혼생활의 시작을 전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여유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반반 부담이요? 말했듯이 정 싫으면 어쩔 수 없이 반반 부담을 하던지 아니면 파혼을 하던지 했겠죠? 이 모든 주장이 꼭 저를 위한 이기적인 계산이 아니라 앞으로 같이 살 우리 가족을 위한 남자의 배려와 단순 차를 포기 못하는 욕심으로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한남이라는 인터넷상에서처럼 지독하게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적당히 계산도 하고 배려도 하고 조금은 이기적인 평범한 남자도 많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 사연 다 읽어드렸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인터넷상에서 본 사연에 대한 댓글의 의견들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질타를 하시는 분들과 이해를 하시는 분들 등등 반응이 뜨거웠던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본 글은 1년 반 정도 전에 게시된 글이었고 당시에는 사연자분께서 성별을 바꾸신 상황에서 게시를 하셨었고 글을 지우신 후 다시 게시한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역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딱 중간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이해와 다소 이기적일 수도 있으셨던 부분들을 꼬집을 수 있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생각도 궁금한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들려드리는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실 거죠? 그럼 다음에도 다양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